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로 알려진 김혜성 씨도 같은 시간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집사 김혜성 씨까지 한꺼번에 출석한 게 눈에 띄네요. 네,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전성배 씨, 김혜성 씨를 같은 날, 그것도 같은 시간에 부르면서 대질 신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특검 관계자는 시간이 겹친 건 우연히 일치이고 대질을 계획한 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 씨와 김혜성 씨 모두 김건희 씨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른다, 관련이 없다는 증언을 받기보단 기초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무속인 전성배 씨의 핵심 의혹은 전 씨가 YTN 인수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위한 선물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넨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이죠. 전 씨는 단초 검찰에선 해당 고가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왔습니다. 구속된 김혜성 씨에 대해서도 특검은 그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184억가량의 보험성, 대가성 투자를 이끌어냈는지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등 김 씨 일가의 일을 도와온 경위에 대해서도 면담 형식으로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윤 전 본부장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권 등 5개 권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특검은 산하의 지구장들이 정치자금 전달 통로가 된 것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통일교가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해 총선에도 국민의힘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을 벌였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나눈 문자 내역을 보면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님께 보내달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개인 입당은 물론 대선처럼 조직도 비밀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원이 11,000명가량 늘어났다고도 강조합니다. 심지어 지구별 입당 관련 보고 내용까지 세세하게 전달합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일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통일교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간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건진법사의 휴대전화 이른바 법사폰 세대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경찰관 이력서 여러 장을 확보했습니다. JTBC 카메라 앞에 앉은 건진법사는 이력서를 받은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니 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좀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겠죠. 다만 실제 인사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실제 힘을 쓰진 않았습니까? 저 굉장히 좀 이 공과 사를 좀 구분을 좀 하는 편입니다. 힘을 쓰지 않는데 수사기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사청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재차 묻자 날선 반응이 돌아옵니다.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들과 경찰들이 인사청탁을 한다는. 인사청탁이 아니에요. 네. 그거 잘못 자꾸만 기자님. 그러면서 자신의 직업 특성상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이력서를 받아본 것뿐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신상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든 운명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법사폰에는 김건희 씨가 사용한 번호로 이력서 관련 대화를 나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직후인 지난 2022년 3월에서 4월 사이 건희2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건진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건진은 윤 핵관 측에서 내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곧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희2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 인사에게 제가 비밀리에 쓰는 번호라며 알려준 바로 그 번호입니다. 특검 역시 이 번호의 실사용자가 김건희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수사기관에서도 JTBC 인터뷰에서와 비슷한 진술을 한 걸로 파악됐지만 특검은 김건희 씨와의 대화 등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10여 년 전 김건희 씨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미술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 대표였을 때입니다. 전시에 대한 불안감 또는 전시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저하고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은 계속됐고 건진은 코바나 컨텐츠 고문직함도 받았습니다. 상담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잘 맞아 들어갔고 또 이제 그로 인하니까 나에게 그 코바나 컨텐츠의 형식상의 고문이라는 것으로 저를 좀 애호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의 전시회 후원도 자신이 연결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전시회 관련해서 기업들의 후원 관련해서 조금 도움을 주셨나요? 뭐 후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인연이 되면 찾아가 봐라.
라든가 이제 그 사람들 뭐 소개를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본인의 이제 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후원을 연결해준 기업에 김건희 씨가 찾아갔다고도 했습니다. 그럼 당시 김건희 씨가 직접 해당 기업에 찾아가고 그랬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기업들의 뇌물성 후원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회에 후원금을 낸 기업은 20여 곳에 이릅니다. 건진 법사가 어느 기업을 연결해줬는지,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의 직위를 이용해 대가성 후원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 법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JTBC 취재진에게도 대기업 최고위 관계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보통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애언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신체에 대한 치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들으면 해소해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끔 하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쇠약해진 김건희 씨를 치료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비선 진료를 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대체의학이라던가. 대체의학.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또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인연이 좀 많다 보니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도 보내주고 결국에는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연결시켜주는 게 좋겠다 해서 직접 연결을 시켜줬고. 국군 서울지구병원 등 영부인을 위한 공식 의료 체계가 있음에도 김건희 씨가 민간인인 건진 법사를 통해 비공식 진료를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대화는 없었는지 캐묻자 답변을 피합니다. 아, 영부인이 되고 나서도. 그럴 때 뭐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나요? 이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정치적인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석이 될까 봐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국정 운영에 관한 대화를 나눴음을 시사한 셈입니다. 실제로 건진 법사는 김건희 씨에게 연락해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전달했습니다. 건진은 2022년 4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취임식 전 큰일을 상의할 것이 있다고 하니 비밀리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종교 쪽은 사고가 없어 큰일을 도모해도 좋으니 생각해보고 답을 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두 반말이었습니다. 반말로 이제 대화를 하시나요? 영빈이 되기 전엔 그랬죠. 특검은 건진 법사가 김건희 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각종 이권과 국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건진법사 폰에서 이게 나왔어요. 검사와 경찰 이력서가 다발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건진법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뭡니까 사주 물어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사주를 보기 위한 이력서라면 그 이력서에 출생 연월 일시까지 적혀 있어야죠. 난시까지 적혀 있으면 인정. 이력서에.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럼 사주를 위한 게 아니죠. 사주는 연월 일시까지 들어가야 사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검사들 솔직히 검사 간부 물론 이제 좀 일찍 나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확인한 바로는 판사들 말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 건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게 돌았거든요. 옛날에. 뭐라고 걸었어요? 아니 이 사람한테 통해야 승진한다? 네, 이 사람을 통하면 이 다 된다. 이 사람을 통하면 진짜 심리적인 것도 치유가 되고 승진도 된다. 중요한 건 승진이 된다. 이제 이거였단 이 말이에요. 건의투 전화번호 그래서 맨날 전보러 다니고 그쪽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기본적으로 그건 어느 정도는 공인이 된 거잖아요. 동영상도 다 있잖아요. 이게 왜 보면은 건의투가 이제 김건희 씨가 썼다는 전화인데 건의투에서 건진법사한테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문자가 간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진이 한번 거르는 거야. 검사나 이력 쭉 보고 건진 법사께서 도력으로 이 사람 됩니다 안 됩니다 거른 다음에 김건희한테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이력서에 프로필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그 프로필을 보면 앞으로 어떤 루트를 밟아 승진 케이스겠구나 아니겠구나를 좀 알 거 아니에요. 건진이 유명했던 게 검사들 인사철에 뭐 어디 울산 지검에 내려가 있어라. 그러면 잘 될 거다. 근데 갑자기 뭐 서울로 뭐 승진 영전 발령 뭐 이런 걸로 이제 꽤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 프로필과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AS가 들어가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로 그걸 보고 청탁을 또 본인이 하는 거죠. 그 어떤 검사 찾아갔을 때 뭐 연예인을 무죄로 빼줘라 뭐 이런 얘기 오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 닮은 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 목덜미남 있잖아요. 심땡. 그분이 이제 건진법사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영빨, 신빨 내려진 지 1년 이내에 당대 영빨이 가장 높다고 건진법사 제자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혹설에는 이제 심일이 씨 아들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그는 뭐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데 그 3인방이 한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들 PC 어떤 때는 핸드폰에 카톡도 들여다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한 게 밖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힐끗힐끗 봐서 마치 이제 자기가 어떤 도력으로 맞춘 것처럼 보면 이력서 보고 프로필 보고 어떤 커리어를 맞추는 거랑 비슷한 그런 맥락이 그리고 될 수 건진도 만약에 검사한테 이런 이력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건희는 건진을 통과한 사람만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건진이 중간에 그 검사들한테 기다려봐. 응? 지방에 가 있으면 잘 될 테니까 해놓고 자기가 한참 후에 그 사람을 이 서울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김건희한테 보내면 자기 말이 맞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도력을 그런 식으로 입증해 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장사했다는 거지. 도력이 어딨어? 아, 그러면 그 신박사가 내부에서 조력, 건진이 다 맞추는 것처럼 안에서 알려주고.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 제자로 분명히 알려져 지금 있어요. 그 예전에 그 2021년 10월경인가요? 이명수가 코바나 컨텐츠에 강연한다고 갔을 때 사실은 강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뭐 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유경옥이나 이명수가 막 얘기를 하니까 이명수는 자신의 차서 얘기하는데 유경옥이나 뻔한 얘기하고 있으면 이명수 없을 때 막 이명수 강연 내용을 까요. 까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신박사가 앉아가지고 신박사랑 무속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와가지고 이명수의 관상을 계속 본 거예요. 아, 저 사람과 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날의 목적은 이명수를 그 면접 사주가 보는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갖고 손금도 보자 막 손 잡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신박사가 있었던 것이고 밖에서는 건진이 약간 협업을 했던 게 있는데 신박사가 지금 수사를 안 받고 근데 있죠. 그 사람들이 이명수를 같이 일해도 된다고 건상 보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판단했던 그분들이 이제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돌팔이네요. 돌팔이들이지. 다 돌팔이들이에요. 안 그랬으면 자기 운명을 알았어야지. 그렇지. 자기 운명 하나도 못 맞추잖아. 총선 때 대승한다는 게 뭐 헛소리야. 아니 그리고 뭐 자기 건 못 보더라도 옆에 사람 거는 봐야죠.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엄 날짜를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데 계엄 날짜를 받았으면 도력이 건진이 에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건진한테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건진이 그날을 받아줘서 사실 계엄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최악의 날짜를 찍어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운명도 모르고 남의 운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눈치가 빠르고 그런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말주변으로 해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법사라고 지금 나라를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운영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을 찍어줬으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죠. 일요일 새벽을 찍었으면 우리 그렇죠.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 말 듣고 저 대통령실 용산 이전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평일날 그리고 10시에 한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다 살았지. 건진 고마워. 건진의 JTBC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저희끼리 이견이 있었지만 제가 그 JTBC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은 여전히 불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먼저 불면 불 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속 궤변으로 말꼬리를 돌리고 있는 걸 보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네.